복소수의 연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복소수를 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덧셈, 뺄셈은 아주 쉽습니다. 복소수를 나타낼 때 a 플러스 bi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이 i가 안 붙은 요 놈을 실수부라고 했고요. i가 붙어있는 요 b 있죠? b를 허수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덧셈이나 뺄셈을 계산할 때는 이 i를 그냥 허수 단위가 아닌 다항식의 계산에서처럼 문자 취급을 해주시면 돼요. 즉 x같이 취급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x가 있고 c 플러스 dx가 있을 때 이 둘을 더해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더했었죠? x가 있는 놈, 즉 동료한끼리 묶어서 계산을 했잖아. 그래서 x가 없는 놈 a 플러스 c를 먼저 계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x가 붙어있는 놈을 묶어서 b 플러스 d의 x라고 했는데 이 허수, 복소수를 계산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i를 그냥 문자 취급해 주시면 보시다시피 a 플러스 bi에다가 c 플러스 di를 더하게 되면요. i가 안 붙어있는 실수부끼리 더해서 a 플러스 c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i가 붙어있는 bi와 di를 더하되 i로 묶어서 b 플러스 d의 i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뺄셈도 실수부끼리 뺀 a-c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i로 묶은 다음에 허수부끼리 빼준 b 빼기 d의 i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곱셈도 그러느냐? 마찬가지입니다. 곱셈도 i를 그냥 문자 취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bi에다가 c 플러스 di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결국 ac, 그 다음에 요렇게 전개했으니까 요렇게도 한번 분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adi가 되고요. 그 다음 요렇게 하면 bc의 i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렇게 분배를 해주면 bd의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bd의 뭐가 되는 거야? i의 제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는 다항식의 전개하는 것과 다항식의 곱셈과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i의 제곱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놈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 바꿔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놈이 마이너스 1 되면 요놈이 마이너스 bd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ac 빼기 bd가 되고요. 플러스 i가 붙어있는 놈들끼리 계산하면 i로 묶어줘서 ad 플러스 bc의 i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결국 i의 제곱을 마이너스 1로 바꾸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답을 표현할 때는 복소수의 꼴이 실수 플러스 실수 곱하기 i 꼴이기 때문에 항상 표현하는 형태, 마지막에 정리한 형태는 이렇게 실수, 그 다음 플러스 실수 곱하기 i의 꼴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나눗셈이 나오는데요. a 플러스 bi를 c 플러스 di로 나눈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분수 c 플러스 di분의 a 플러스 bi로 표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분모를 보면 이 분모가 d가 0이 아니면 얘는 허수가 됩니다. 그러면 허수가 분모의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얘를 계산하는 게 참 애매모호해져요. 그래서 나눗셈을 할 때 이렇게 분수로 표현하면요. 소위 말하는 분모의 실수화를 해줍니다. 이건 말 그대로 분모를 실수로 바꿔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분모를 실수로 바꿀지가 궁금해지시죠? 이때 사용하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켤레 복소수입니다. 그래서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요. 분모에도 곱해주고 똑같이 분자에도 곱해줍니다.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하면 원래 거랑 값이 똑같다라는 건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얘는 곱셈 공식 쓰면 되겠죠. 합차 공식입니다.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c의 제곱 빼기
요 뒤에 거 제곱하면 D의 제곱 I 제곱이 돼버려요. 우리가 곱셈에서 배웠죠?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 그것만 신경 써주면 된다. 따라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놈을 마이너스 1로 바꿔줘 버리면 얘가 플러스가 되면서 C제곱 플러스 D제곱이라는 실수를 얻게 됩니다. 왜? 복소수 C 플러스 D하에서 C와 D는 모두 실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켤레복소수를 곱해주게 되면 분모를 실수로 만드는 분모의 실수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분자는 뭐가 되냐 하면 자, AC가 되고요. 그 다음에 I가 없어지도록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BD에 이렇게 되는 걸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BD I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BD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I가 나오는 놈은 이렇게 곱하면 BC의 I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D의 I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묶어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AC 빼기 BD와 AD 플러스 BC의 I꼴, 즉 실수 플러스 실수 곱하기 I꼴로 표현하는 게 좋다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놈의 실수 부분은 요렇게가 실수 부분이 될 거고요. 요놈의 허수 부분은 요렇게가 허수 부분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됐죠? 이렇게만 보시면 나눗셈도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나눗셈을 할 때에는 뭐 해라? 분모의 실수화를 해주면 된다. 분모의 실수화는 어떻게 하냐? 분모에 있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분모의 실수화와 함께 동시에 나눗셈을 할 수 있게 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간단한 예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을 계산하시오 그랬는데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더해주면 되니까 5고요.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더해준 다음에 I 붙여주면 되니까 플러스 4I 이렇게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I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곱해주면요. 그냥 6 플러스 3I 빼기 4I 그 다음에 마이너스 2I 제곱이니까 플러스 2 됩니다. 맞죠? 예, 요거는 그냥 한꺼번에 계산한 겁니다. I 제곱 안 써주고 그러면 정리하면 8-I 이렇게 우리가 답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1-2I를 분자와 분모에 모두 다 곱해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얘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1 빼기 4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로 바뀌겠죠? 네, 그 다음에 위에 거는 3 빼기 6I 플러스 I 그 다음 마이너스 2I 제곱이니까 플러스 2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해 주시면 5분의 실수부끼리 계산하면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허수부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5i니까 깔끔하게 나오네요. 1 마이너스 i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복소수 연산에 대한 성질인데요. 이 복소수에서 덧셈, 곱셈 요놈들은 전부 다 뭐라고 그랬냐 하면 마치 다항식의 연산과 같이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i에서 이 i를 그냥 문자 취급해서 계산해라. 다만 누가 등장하면 i 제곱이 등장하면 그놈을 마이너스 1로만 바꿔주는 거 요것만 신경 쓰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다항식의 연산에서 성립하는 이러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들이 그대로 다 성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G1, G2 만약에 우리가 G1을 A 플러스 BI라고 놓고요. G2를 C 플러스 DI라는 복소수라고 놔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G1에다 G2를 더하나 G2에다 G1을 더하나 서로 똑같은 결과입니다. 마치 A 플러스 BX와 C 플러스 DX를 더할 때 요런 순서로 더하나 아니면 C 플러스 DX에다가 A 플러스 BX를 더하나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 그거랑 마찬가지죠.
게다가 a 플러스 bx에다 c 플러스 dx를 곱하나 c 플러스 dx에다가 a 플러스 bx를 곱하나 그것도 결과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 이미 다항식의 연산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소수의 연산은 똑같이 다항식의 연산과 똑같이 한 후에 i제곱만 마이너스 1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 성립하게 된다는 것을 그냥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의심이 많은 학생들은 실제 요 G1, G2, G3에 대해서 이것들이 성립하는지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건 특수한 이런 경우에만 성립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되시면 여기다가 G3 쓰시고 E 플러스 E 플러스 FI라고 해야 되나요? E 플러스 FI라고 놓은 다음에 이것들 다 성립하는지 해보세요. 놀랍게도 다 성립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이 I를 그냥 문자 취급하는 거니까 이미 우리 다항식의 그 연산에 대한 성질에서 이거 다 배웠던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게 왜 성립하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분모의 실수화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무리수를 배웠을 때 중학교 때 분모의 유리화 배웠던 거 기억하고 있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분모의 무리수가 등장하면 역시 요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있으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분자 분모에 곱해서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어 주었듯이 마찬가지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켤레복소수를 이용하여 이건 이제 켤레복소수를 배운 이유겠죠? 켤레복소수를 이용하여 분모를 실수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켤레복소수의 성질을 또 알아볼게요. 복소수 G1과 G2 그리고 그 켤레복소수 G1바와 G2바에 대해서 첫 번째 G1을 우리가 A 플러스 BI라고 둔다면 당연히 G1의 바는 A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그렇다면 G1의 바의 또다시 바, 즉 켤레복소수의 켤레복소수는 누가 될 거냐? 이 얘기는 A-BI의 켤레복소수라는 얘기고요. 결과적으로 A 플러스 BI, 왜? 허수부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돼? G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켤레복소수의 켤레복소수는 자기 자신과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G와 G바, 즉 G1과 G1바를 더한다라는 건 결국 이거 두 개 더하는 거잖아. 그럼 뭐가 돼? 2A가 나옵니다. G1에다가 G1바를 더하면 2A가 나오니까 결과는 실수가 되고요. G1과 G1바를 곱하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A제곱 빼기 B제곱의 I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놈이 플러스로 바뀌면서 역시 뭐가 되는 거? 실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2번도 똑같이 볼 수가 있고요. 3번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G2를 C 플러스 DI라고 놓는 겁니다. 그러면 G2의 반은 C 마이너스 DI가 되겠죠? 이거 먼저 더해봅시다. 이거 더하면 A 플러스 C에 더하기 B 플러스 DI가 되는데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 거 전체의 켤레복소수는 뭐가 될까? 당연히 A 플러스 C에 요 I를 밖으로 빼야 되는데 안쪽에 썼네요. 이렇게 되는데 요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결과는 요 G1바와 G2바를 더한 거랑 똑같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복소수를 더한 것의 켤레복소수는 각각의 켤레복소수를 더해준 거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개를 빼면 뭐가 되겠어? 당연히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놈의 켤레복소수는 당연히 앞에 부호만 바꾼 거니까 요놈이 됩니다. 그럼 이놈은 뭐냐? 바로 G1바와 G2바를 서로 빼준 게 되는 거죠. 맞죠? 이것도 G1 빼기 G2의 켤레복소수는 각각의 켤레복소수를 빼준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두 개를 곱한 것의 켤레복소수 볼까요?
요거 두 개 곱해봅시다. 그러면 AC 한 번에 가죠. 그 다음에 BD의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D가 되고요. 그 다음 I가 나오는 놈들 묶어주면 AD, 그 다음에 플러스 BC의 I, 이렇게 됩니다. 요 놈이 이제 G1 곱하기 G2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 각각의 켤레복소수를 곱한 것과 같냐라는 건데, 자, 곱해보시면 AC, 그 다음에 마이너스 BI에다가 마이너스 DI를 곱해봤자 BD의 I 제곱입니다. I 제곱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D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I가 등장하는 놈들 보면요. 마이너스 ADI에 마이너스 BCI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AD에 플러스 BCI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거 두 개를 곱한 것의 켤레복소수가 요 놈인데 요 놈은 이거 두 개를 곱한 거랑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복소수 두 개를 곱한 것의 켤레복소수는 각각의 켤레복소수를 곱한 것과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눗셈 하나 남았네요. 나눗셈 가봅시다. 나눗셈은요, 왜 이렇게 됩니까? 이것도 그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G2분의 G1은요, C 플러스 DI 분의 그 다음에 A 플러스 BI였지? 얘를 뭐 해주시면 분모의 실수화를 해주시면 여기는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된다라는 거 이미 봤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뭐가 되냐면 여기에 C 마이너스 DI를 곱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AC에 플러스 BD가 되고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BD의 I 제곱이니까 I 제곱을 마이너스 1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뭐가 되냐면 플러스 BC 마이너스 AD의 I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놈이 이제 뭐냐면 G2분의 G1이 됩니다. 그럼 이놈의 켤레복소수라고 해봤자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각각의 켤레복소수를 나눠준 것과 똑같은가를 한번 본다면 당연히 얘는 분모의 실수화를 해봤자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 C 플러스 DI를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AC, 그 다음 마이너스 BDI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ADI, 그 다음 마이너스 BCI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BC 마이너스 AD의 I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호만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눗셈도 G1 나누기 G2의 켤레복소수는 각각의 켤레복소수를 나눈 것과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거 뭐 여러분들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i의 거듭제곱인데 우리 i 제곱이 이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요것만 알면 이것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i의 거듭제곱 그랬으니까 i의 1승은요 그냥 i죠. 그러면 i의 제곱은 뭐냐 하면 마이너스 1인 거 정의에서부터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i의 세제곱은 뭘까? 이놈은 i 제곱에 i를 곱하는 거니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이놈은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러면 i의 4제곱은 i 세제곱에다가 i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i에다가 i를 곱하면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의 i 제곱이 되고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써볼까? 이렇게 되는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놈은 1이 됩니다. 그치? 그러면 i의 5제곱은 다시 1 곱하기 i니까 i가 되고요. i의 6제곱은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i의 7제곱은 여기에 i 곱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i가 되고 i의 8제곱은 또다시 1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즉 i의 거듭제곱은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요 4개가 계속 번갈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의 n승에서 이 n이 4로 나누어 1이 남는 자연수이면 그 결과는 i고요. 이 n이 4로 나누어 2 남는 자연수이면 결과는 마이너스 1, 4로 나누어 3 남는 자연수이면 결과는 마이너스 i, 4로 나누어 떨어지는 놈이면 결과는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개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놈을 i의 순환성, 이걸 순환한다. 값이 요 네 개를 계속 순환하면서 나온다. 그래서 i의 순환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요게 한 주기가 돼서 요 한 주기가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i의 뭐 주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중요한 건 i의 n승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느냐, 그것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런 놈들은. i의 21승에서 21은 4로 나누어 1 남는 놈이니까 여기 있네요. 결과는 i랑 똑같습니다. 다음 마이너스 i의 구승은요. 일단 마이너스 1부터 구승을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홀수번 곱하면 그 결과는 마이너스 1이고요. i의 구승에서 9는 4로 나누어 1 남는 놈이니까 그 결과는 i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i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요 놈은 i,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1, i의 3승은 마이너스 i, 그 다음 i의 4승은 1이기 때문에 이거 다 더해주면 0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됐지? 재미있습니다.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우리가 문제 풀 때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걸 노려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